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금일 큰 상승세는 아니지만 26,100원까지 올라온 부분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아선 살짝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든 종가상 플러스 전환까지는 하고 끝날 것만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금일도 플러스 마이너스 2%대 변동성이 있었지만 종가는 플러스 1.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제대로 상승 궤도에 올라탄 모습입니다. 그럼 영상에서는 흐름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 기다려봐야 할 부분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연말이 다가오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아시다시피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계속 무료다 보니 유한타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타점을 공유 드렸고 시황 분석이나 또 종목 추천 이렇게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은 두 종목 정도 소개를 드렸고 일진파워 매수가에서 한 6%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수익권에서 마무리되었죠. 최근에 두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옆에서 조언을 받거나 조력자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정보방 입장이 되시면 두중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받으실 수 있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제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리뷰를 드리면 아시아 증시 대부분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나갔습니다. 미 증시의 호조세와 외인, 기관들이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코스닥은 다시 1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피는 1% 부근 그리고 코스닥은 1.75% 급등을 하면서 대체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자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2,300여 개 되는 종목들 중에서 오랜만에 1,6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900여 개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테슬라 효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그리고 정치 테마에서는 홍준표 관련주들도 끝까지 강한 흐름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원달러 환율이 1167원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1200원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추세는 살짝 꺾인 상황이죠. 그러면서 외인과 기관, 양시장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오늘 106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320억, 그리고 코스닥은 외인이 1400억, 기관이 920억 이렇게 순매수가 되면서 지수가 살고 수급까지 이렇게 사는 모습이 되면서 대체로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테마 같은 경우도 종가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반등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장중에는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일 생각보다는 오버슈팅이 나온 감도 있었고 오늘은 장이 좋아서 좀 버텼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변동성을 위아래로 보인 이후에 장 막판에 좀 끌어올리면서 두산중공업은 플러스 1.36%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상당 의미가 있는 건 지난 7월 16일 이후에 거의 3개월 만에 주가가 26,000원대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분위기상 조정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다시 올라올 것만 같은 이런 흐름들을 계속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의 급등세의 향기가 이렇게 좀 나는 듯 보이는데
그때와 또 다른 건 주가가 마냥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다가 살짝 눌렸다가 또 재차 더 강하게 올라가다가 눌림목을 보여주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인데요. 19,000원대에서 24,000원까지 올리고 그리고 다시 21,800원까지 눌러줬다가 재차 오늘 26,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죠. 뭐 기울기가 가파른 편이긴 하지만 한 템포 쉬었다가 가면서 꾸준하게 올라와 주는 게 지난 5월, 6월의 급등세보다 훨씬 더 저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두중 같은 경우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지칠만 하면 또 한 방을 이렇게 보여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이번 상승세를 맞이하면서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봐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전문가 80%가 2050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라고 최근에 밝혔다. 2030년 탄소 중립법에는 또 2018년을 대비했을 때 35% 이상 감축을 한다라고 하고 2050년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80%나 이렇게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가 2030년 목표에는 감축 목표가 70% 이상 이렇게 과도하다라고 답했고 2050년의 시나리오에는 80%가 과도하다고 이렇게 답했다는 부분입니다. 뭐 숫자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지 사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감축 목표가 상당히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이제는 앞으로 뭐 전기차라던가 뭐 전력이라던가 4차 산업 등등등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전력이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전력이 더 필요한데 지금의 뭐 신재생 그리고 탄소 중립까지 이렇게 확립을 해야 한다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을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 늘려나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원전 확대를 검토해야 한수원 탈원전 반대에 건의했다.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전을 더 늘려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제출한 한수원의 의견서입니다. 원자력은 저탄소 배출원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라며 현재 24기의 원전을 9기만 남기는 계획에 대해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확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 중립의 핵심 대안으로 꼽았다고 또 비교 제시를 했고 이어서 보시면 한수원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원전 시장 진출 박차. 지난해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에서 원전 관련 설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해 현재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관련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한수원은 루마니아 원전 시장 향후 EPC 사업의 수주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국제 핵 융합 실험로 냉각수 개통 질소습 분분리기 기자재 공급 사업 낙찰자로 선정되어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추가적으로 이 내용 이외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이 좀 여의도 쪽에 계신데 10월 31일부터 그리고 11월 12일까지 영국에서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죠. 거기에서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시킬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원전을 선호할 수 있고 더 강하게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 여기에 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상당한 에너지난이 심화가 되는 과정이죠. 거기에서
또 유럽, 미국 등등 하나둘씩 원전으로 회귀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 뭐 이집트를 포함해서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등,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관계에서도 두산중공업은 또 수주를 따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SMR 수주도 기대감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호재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내년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탈원전에 대한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점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UN 기후여론협약에서 원전이 신재생에 포함이 될지 지켜보면서 기대감을 살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외인이 오늘 61만 주가량 이탈, 그리고 개인이 6만 2천 주 순매수, 기관이 37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78만 주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연기금이 오늘 15만 7천 주 들어와 주면서 4일 연속으로 100만 주가량 순매수로 일관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8월 중순부터 계속 꾸준히 연기금은 모아가고 있죠.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5일 연속 또 순매수하면서 최근에 상승세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최근 수급에서 보셔도 개인이 300만 주 이상 이탈된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주가가 빌빌거리면서 조정을 한 5개월 이상 길게 보여주었을 때도 개인 물량이 너무 많아서 주가가 쉽게 가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지금은 기관에서 그리고 연기금에서 외인들도 물론 있겠지만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프로그램을 동반해서 언제든 크게 들어왔다가 크게 나갈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그동안 계속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기만 했죠. 하지만 이번 26,0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뭐 지겨워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수익 봐서 나가신 분들도 계셔서 좀 많이들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신, 사모펀드, 특히 연기금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면서 급등세를 연출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AP 모건과 그리고 모간 서울, 보통 두산중공업에 가장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계 수급인데,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자 기준 JP모건은 95만 주가 아직도 있고, 그리고 모건서울은 27만 주가 아직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계속되다 보니 그래도 나름 10월달은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보시면 오늘 4.2%대로 어제보다 약간 상승한 흐름이지만 어제보다도 또 수량은 적어졌습니다. 공매 비율은 뭐 한 3%, 4%대 좀 안정화가 되어 가는데, 공매 수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구간들이 보이시죠? 최근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때도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계속 급등세를 연출했던 요 구간입니다. 대차잔고 어제 기준으로 보시면 잔고 금액이 7,600억으로 급상승을 했고, 그리고 잔고 수량도 2,900만 주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14% 가까이 급등을 했죠. 이런 부분들에서 진정한 쇼 커버링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공매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매도를 이기진 못하겠지만 기관들의 이런 매수세, 최근에 특히 연기금을 필두로 개인, 우리들이 물량을 던지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6일 이후에 3개월 만에 주가는 26,000원 구간을 재돌파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돌파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여기가 될 수 있겠죠. 27,100원에서 200원을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가는 완벽하게 상승 궤도를 이렇게 탔다는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어제 4,400만이 터졌고 오늘도 2,300만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평균 들어서 거래량이 뭐 한 2천만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래량이 그동안 죽어 있다가 한 차례 살아나면서 급등세 연출, 그리고 다시 좀 안 좋았다가 거래량이 최근에 좀 살아나면서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못 나와도 거래량이 한 1,800만에서 2천만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흐름과 예전에 급등했던 이때 흐름 뭐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눌림목을 이렇게 주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주가가 거의 2만원 부근부터 개인들의 힘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몇 차례 눌림목이 또 나와줄 수 있고 이렇게 가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눌림목이 있어야 물량을 늘려갈 타이밍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일 추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도저히 혼자서 대응하지 못하겠다 혹은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계속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8월 말부터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